저기는 뭐 거의 폭포처럼 무슨 용암 폭포처럼 떨어져. 마이크를 뭐 이렇게 형 대고 해야 돼 마이크를. 이렇게 최대한 안 가까이. 되잖아? 그러면 갑자기 말이 안 들려. 네, 목소리가 나옵니다. 이렇게 네. 쇼파 잘 샀네. 스파에 잘 활용하고 있죠. 너 영소려. 네, 저희가 잘 활용하고 안 있습니다. 하려고 그랬는데. 아니, 형이 얘기하면 욕이 나와 그냥. 안돼 형 이거 저희 그 몇 가지 규칙이 있어요. 이게 저희가 편집을 안 할 겁니다. 노편집으로. 기능상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니면 네. 야 뭐 편집을 진짜 안 하더라. 편집을 진짜 안 할 겁니다. 설마 했는데 네. 진짜 그냥 귀찮아서 그냥 이렇게 하기로 하네. 귀찮아서. 정확합니다. 아 그래? 네. 저희 뭐, 귀찮아서 원래 안 나한테 하는 얘기할 때 거고. 무슨 뭐 취지가 어쩌고. 이 형한테는 그렇게 얘기하면 안 돼. 아 그럼 또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니까 그냥 귀찮아서 안 하는 걸로 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말씀을 잘 하셔야 돼. 네. 따로 편집 물어봐. 없습니다. 잘 물어봐도 형 정승같이 물어봐도 노비처럼 얘기가 나오니까. 그래도 촌철살인의 대답을 해줄 수 있잖아, 씹새끼야. 아이 그러니까 그거 형 그러지 말라고 편집을 안 하는 거야. 그러니까 너무 이렇게 그러니까 딥하게 너무 막 가면은 그래. 안 되니까 그냥 편하게 그냥 좀 우리끼리 우리도 얘기한다고 나이가 생각하고. 먹었는데 좀 약간 순한 맛으로 그러니까 가야지. 뭐가 알고 싶어? 아, 무엇이든 물어보살. 아니 그 저희가 뭐 단신이야 뭐 아니면 장신이야. 뭐가 단신이고 뭐가 아 단신이야? 무엇이든 물어보살이 장신하고 단신이 한다고 하는 거잖아. 중신이야, 중신이야? 아니 그러니까 병신은. 우리가 사실 팟캐스트를 이렇게 시작한다고 하고 사실 이렇게 말을 잘하는 사람을 옆에다 두고 딴 사람을 찾는 것도 그것도 좀 웃긴 것 같기도 하고. 뭐 말 잘하지. 말도 잘하고 또 그래도 또 패션업을 또 오래 하셨으니까 좀 패션 쪽에서 궁금한 게 조금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 거를 좀 물어보고자 운이 형을 한번 모셨습니다. 네. 인사해 빨리. 안녕하세요, AK. 그만. 그만. 너무 재밌었다 이거. AKA부터 그냥 편집해야겠다. 이건 편집해. 와, 진짜. 안녕하세요. AKA 김은이에요. 여러분 저 아시죠? 네. 여러분 김은님을- 모두 사랑하는 김은입니다. 네, 여러분. 김은님을 모셨습니다. 그냥 편하게 말씀하시면 돼요. 편하게 앉으셔서. 물어봐. 네. 형 지금 자세가 좀 불편해. 네. 이게 뒤로 앉기가 뒤로 앉으면 아니, 이렇게 그렇게 누워 있는 거야. 아니 그렇게 누워 있어. 그게 이게 그런가? 어. 저번에 지훈이 형도 그러더라고. 아니 여기 이것도 그래. 이게 앞으로 앉아 있기는 좀 허리가 편하지가 않은 소파. 근데 이렇게 생겨. 그만큼 이렇게 편하게 대화하기엔 제일 그거 적합한 쇼파가 아닐까. 돈이 이거는 얼마짜린데? 네. 뭐 이렇게 물어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못 물어보겠네. 왜 못 물어봐? 내가 물어볼게. 얘기의 주제가 뭔데? 그거 주제는 일단은 패션 그리고 패션인데 요즘 조금 이렇게 화두가 되는 게 좀 이제 뭐 어떤 모사에서 뭐 YKK가 뭐 정품이 아닌 걸로 네, 뭐 그게 나온 것 같은데 뭐 정확한 건지는 아닌지 모를 수. 아니 근데 YKK 사에서 뭐 정품이 아니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사진만 보고 정품이 아니라 그랬다. 네, 커뮤니티에 돈을 근데 그 들이죠. 사진을 뭐 옷을 만들어 본 사람들이면 애지간히 만들어 본 사람들은 뭐 시장에서 장사하고 이런 정도로 뭐 좋은 지퍼를 안 써본 사람들 아니고 정상적으로 만들어 본 사람이면 그 사진만 봐도 다 가품이라는 건 알았을 것 같아. 사진만 봐도 가품이야. 형도 봤을 때 느꼈어요? 사진만 봐도 가품이야. 아 그래? 난 안 봤거든. 그냥 그 YKK에선 그런 쇠의 재질이 안 나. 뭐지? 나 이따 봐야겠다. 근데 쇠가 이게- 좀 희한하게 뭐라 그럴까 이게 신주도 아니고 좀 그 쇠의 재질 자체가 좀 이상해. 알루미늄도 아니고. 근데- 있어 그 짝퉁에서 나오는 거. 그 YJK 뭐 이런 거 얘기하는 거지? 아 그거는 아니야. 실제로 그게 아니라 YJK는 짭을 안 만들려고 그냥 진짜 모르는 애들 눈 YKK라고 써 있어. YKK라니까. 아 그래?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짝퉁 거지. 지퍼라고 한 거지. 나는 아예 그냥 YJK를 달았다고. 아니야. 그리고 자기네가 이제 상품 판매 그래 YKK 정품을 사용했습니다라고 하니까. 근데 중국 지퍼가 원래 그래요. 아니 근데 그게 시장에서도 설마 지금 YKK 그 정품이 가품이 이제 돌아요? 이 시장은 동대문 시장에서 옷을 만드는 사람들은 솔직한 말로 그걸 쓸 이유가 없지 YKK를. 아 그치. 뭐 가격이 싸면 그러니까 이득을 같은 보니까. 맥락이라고 보면 이게 시장이랑 가격대가 되게 저렴한 브랜드 두 가지가 같은 맥락을 가지고 있어.
뭐냐 박리담회를 해야 되는. 아, 그치. 그러니까 마진은 없어야 사람들한테 싸게 팔 수 있는데 많은 양을 팔려는 행위를 하는 거지. 그랬을 때 그 사람들한테는 500원, 1000원이 정말 중요한 상황이니까 많이 그 지퍼 하나도 500원, 1000원을 아끼면 그게 몇 천 장이 되고 몇 만 장이 됐을 때 큰 차이는 돈이니까. 굉장히 큰 돈이니까. 몇 만장이라고 보는 게 맞지. 걔네는 그치. 거의 뭐 근데 그 그 급이죠. 옛날에 시장 그 사람들이 얘기하는 게 자기네들은 10원 가지고도 싸운다고 하더라고요. 오도양이 너무 많으니까. 그럴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마진은 적고 거기다 이제 대한민국 의류도 그렇지만 이게 옛날 세금이랑도 관련이 돼 있는데 옛날 시장은 다 현금을 받았잖아. 네. 그리고 찾아와서 세금 계산서를 발행해 달라고 하는 업체에만 세금 계산서를 발행했단 말이야. 옛날에는 왜냐면 주먹구구가 많았지. 주먹구구식으로 지금처럼 뭐 세금 계산서를 무조건 회사가 뭐 비용을 썼으면 세금 계산서를 발행해야 되고 이런 규칙이 사람들한테는 되게 뭐 원래 있었던 규칙 같지만 그렇지 않단 말이야. 한 15년 전만 해도 그런 규칙들이 없었어. 의료뿐만 그러니까 아니라 뭐 다 그랬어. 만약에 내가 동대문 시장에 장사를 하는 사람이야. 내가 동대문 시장에 장사를 하고 있는데 어떤 거래처가 와갖고 나한테 10만 원치 물건을 해갔어. 해갈 수 있잖아. 현금을 받았잖아. 근데 이 사람이 나한테 와서 세금 계산서를 끊어달라는 이야기를 하지 않으면 누군지 알고 끊어줘. 그러니까 뭐 청주 어디 뭐 이런 식으로 이름을 댄단 말이야. 근데 그런 업체가 갑자기 사라질 수도 있고. 오프라인 샵 같은데 말씀하시는 오프라인 거죠. 샵들이 많으니까. 근데 지금은 그게 다 FM이잖아. 그러니까 그게 FM으로 된다? 그럼 어떻게 된다? 모든 파는 물건에 세금이 적용될 수밖에 없다. 그러면 마진은 더 줄어든다. 라고 봐야 되고 무신사 같은 업체에서 파는 거는 더 확실히 소명해야 되니까. 아, 그렇죠, 그렇죠. 기사는 온라인으로 무조건 다 자료가 데이터가 남는 회사니까. 근데 요번에 그 사건이 일어난 그 업체도 뭐 어떻게 보면 대기업이라고 볼 수 있죠. 그 정도 보면 매출 규모로 네, 따지면 매출 되게 규모가 많아요. 상당한 걸로 알고 있는 법인일 거고 분명히. 음. 네.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왜 그렇게 짝퉁 지퍼를 썼을까? 단가를 내리려는 행위였겠지. YKK가 많이 비싸요? 많이 비싸지 않는데 그것마저도 내려야 된다고. 500원이, 그렇지 않으면 500원이 만장이 거기에다가 시장보다도 더 심한 구조일 수 있어. 어떻게 보면 왜냐하면 시장 같은 경우는 그냥 이걸 뭐 우리가 하는 팟캐스트니까 내가 닦아놓고 얘기하면 뭐 원가 6,000원짜리를 11,000원에 판다. 도매 낼 수 있는 거잖아. 5,000원 뛰게 하고 몇천 장, 몇만 장을 팔면 되는 거니까. 그렇지. 그러면 돈이 되니까. 뭐 6,000원짜리 뭐 이거는 근데 너무 옛날 얘기길래 6,000원짜리는 존재하지 않는데 만약에 그렇다 치면 5,000원 뛰기를 한다. 뭐 이런 거잖아. 근데 수수료를 가져가는 사람은 없잖아. 아, 그렇지. 근데 지금 그런 업체들은 가운데 또 수수료를 가져가는 사람까지 껴있지. 아, 유통업자가 껴 있으니까. 그리고 그 유통업자가 FM으로 세금 신고를 할 거. 그렇지. 요즘 이슈되는 그 배민 같은 것도 그런 거죠. 배민이 뭔 네. 이슈요? 아니 배민도 스스로 갖고 가서 아. 상인들이 너무 힘들다. 뭐 이런 얘기들 많이 근데 하잖아요. 이게 대한민국의 그냥 그 중간 그 유통업체라는 그 업 자체가 너무 모든 분야에 다 있으니까 이게 사실. 근데 뭐 그게 뭐 선순환 효과도 있지만 분명히 이런 악순환 효과도 분명히 생기는 거니까. 그렇죠. 피해자도 좀 생기는 것 같고. 뭐 FM이니까 그게. 근데 그거를 형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걔네들이 이해해요? 어떻게 보면은. 그러니까 형이 지금 무신사에 들어가 있진 않잖아요. 근데 걔네들 이제 그 브랜드 같은 경우는 사실 뭐 자켓도 하나에 뭐 5만 원, 6만 원 뭐 요 정도 단가의 판매가가 그 정도가 되는데 순수 사업만으로 보면 이해를 하고 예. 순수 사업이다. 내가 돈을 벌어야 되는 사람이야. 예. 솔직히 시장에서 옛날에 보세를 팔던 사람들이 무슨 내 가게 간판이 내 얼굴 같은 건 아니잖아. 그냥 사람들이 기억할 수 있는 거래처의 이름일 뿐인 거잖아. 솔직히 그 사람들한테 무슨 어떤 자부심이 있고 무슨 내 브랜드가 이만큼 하고 뭐 막 이런 게 아니잖아. 그 그쵸? 사람들은. 그쵸. 근데 그게 만약에 그 사람들이 정말로 순수 사업으로 다가가서 나는 이걸 팔고 이득을 남겨야 하고 그 이득으로 나는 그러니까 그 이득으로 내 회사가 성장하고 내가 돈을 많이 벌어야 돼. 순수 사업으로 보자면 브랜드라는 이름을 걸지 않았다면
이해 가능하지. 아, 그렇죠. 근데 브랜드라는 이름을 걸었을 땐 브랜드는 사람들이 기억하잖아. 그리고 누구 건지 알고. 동대문 시장의 보세는 어떤 사람이 거기 가서 물건을 해와서 파는 거잖아. 차라리 이 중간에 파는 사람을 기억하지. 이 사람들을 기억하진 않는데 이게 이제 한국이 또 15년 전 얘기로 돌아가는데 A랜드를 시작으로 그렇게 된 거거든. 원래 보세 시장이 있었고 맞아. 브랜드의 시장은 한국엔 백화점밖에 존재를 하지 않았어요. 그렇죠. 백화점밖에 존재를 하지 않았던 시장 안에 A랜드라는 수수료 위탁 업체가 생겼어. A랜드도 예전에는 사이브라는 브랜드도 있었고 맞아, 위탁이라는 맞아. 브랜드를 처음 넣었어. A랜드라는 게 뭐였냐면 입점하고 싶으면 입점해. 니네 옷을 갖다 걸어놓고 팔리면 우리가 수수료 빼고 니네한테 입금해줄게. 이런 방식의 위탁 판매. 사업을 하는, 오프라인 위탁 판매 네. 첫 번째였지. 맞아. 생겼는데 A랜드가 비싼 걸 팔았냐? 아니야. 티셔츠 하나 2, 3만 원짜리 뭐 3만 몇천 원짜리 싸구려 많이 팔았단 말이야. 근데 사람들의 인식이 바뀐 거야. 중고등학생도 이제 나는 보세 안 입고 브랜드 입을래로 바뀐 거야. 그러니까 라벨 2개 더 달고 행택 하나 더 달아주는 걸로 그 사람들이 졸지의 보세인데 브랜드가 돼버린 거야. 근데 나 옛날에 그런 얘기 많이 했어. 나 브랜드 처음 시작할 때 어떤 사람이 나한테 그런 얘기를 했었어. 브랜드랑 보세의 차이가 뭐냐? 그러더니 자기는 그렇게 생각한다. 패키징이 예쁘고 뭔가 겉으로 보여지기 괜찮으면 브랜드로 불릴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걸 내가 들었거든. 그런 이치였던 것 같아. 그리고 A랜드가 영업을 잘했던 이유가 또 그리고 그 와중에 해외 이런 좀 그냥 뭐 중저가 해외 브랜드를 가져다가 막 마케팅에 많이 썼었어요. 예를 들면 제일 대표적이었던 게 막 친먼데이 같은 거. 그런 거를 막 갖다 놓고 같이 팔고 이러니까 사람들 인식 속에 A랜드 있으면 브랜드야라는 인식이 자리 잡힌 거야. 탐수도 그랬고. 그러니까. 해외 브랜드를 같이 팔면서 이제 동대문 거랑 같이 섞어 팔았다. 그리고 A랜드에서 되게 잘 됐던 브랜드들이 그때 당시 라이풀, 그- 라이풀 같은 브랜드. 디스 국내 네버랜드 국내 도메스틱 브랜드들. 거기서 시작한 브랜드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어찌 보면은 보세와 브랜드의 경계가 약간 무너지는 듯한 느낌. 그러니까 옷이라는 거는 그러니까 영수가 얘기한 대로 어떤 사람이 패키징만 보고 그러니까 그게 일반인들의 그 기준인 거잖아. 그렇죠. 일반인들의 기준인 거잖아. 일반인들의 기준이다 보니까 누가 보세라고 얘기하는 거 사입긴 싫은 거지. 그걸 뭐 족보세 얘기할 정도로 보세라는 걸 이야기하는 건 보세라고 얘기하는 것보다 난 라벨 하나 더 달려 있고 행택 하나 더 달려 있고 포리백에 브랜드 이름 적혀 있는 거. 그거 진짜 옷 만드는 사람들 입장에선 별거 아닌 거잖아. 그렇죠. 그냥 원가 500원, 300원 더해서 내가 그냥 브랜드가 되는 방식인 거잖아. 그걸 A랜드가 만들어냈고 A랜드를 시작으로 그게 무신사까지 왔고 솔직한 말로 무신사에서 팔고 있는 브랜드의 절반 이상은 브랜드라 친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난 생각하고. 형 기준에. 그럼 왜 그러냐면 이제 브랜드라는 거는 만드는 사람의 색깔이 확실해야 되고. 그치 어떤 취지나 그런 게 또 내가 이런 얘기를 하면 너나 색깔 확실해라 이럴 수도 있겠지만 그치. 저는 빨간색도 파란색도 아닙니다. 근데 회색 너나 색깔이 인간이네. 확실해라 뭐 이렇게 회색 얘기할 수도 인간이야. 있겠지만 우리가 브랜드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는 한영수가 그린 그림이 들어간 티셔츠를 브랜드라고 얘기하는 그게 아무리 1년에 몇 개가 나와도 내가 내 이름을 걸고 낼 수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브랜드는 만드는 사람이 중요한 거잖아. 근데 만드는 사람이 없고 브랜드 이름만 존재를 하는데 거기에서 그 브랜드의 디자인이 어레인지가 없는 거. 그냥 사업성만 본다 이거잖아. 모든 옷은 레퍼런스가 어느 정도는 존재를 하지만 그쵸. 레퍼런스가 아니라 그거를 그 사람 색깔로 어레인지한 느낌 자체가 없는 브랜드들이잖아. 그러니까 솔직히 지금 그 최근에 화제가 된 브랜드도 그 뭐 그렇게 했다라고 뭐 회자가 된 브랜드도 이야기해 보자면 브랜드의 색깔은 없잖아. 지금 그냥 딱 애들이 좋아할 만한 18세에서 22, 3세를 겨냥한 가장 의류 중에 돈이 많이 나오는 나이대거든. 그치. 예. 싼 가격대. 지금 한국에서 성공한 모든 브랜드는 다 그 나이대를 타겟팅해서 성공한 브랜드지 그 이상의 나이대를 성공한 브랜드는 없어. 왜냐하면 남자가 그 이상의 나이가 되면 남자의 경우 술도 먹어야 되는데 좋아하는 것도 바뀌고 돈도 모아야 하고 정말로 자기가 돈을 벌기 시작하면서부터는 이 옷이라는 걸 자유롭게 사기가 힘들어지는 거기다 회사를 다니는 일반인의 애들은 개념으로 봤을 때.
그러니까 딱 그때 엄카 아빠 카드로 사는 그 돈이 가장 큰 돈이거든요. 의류 시장에서. 근데 그걸 타겟팅하는 브랜드이기 때문에 당연히 브랜드의 볼륨도 크고 브랜드가 차지하는 그 나이대 친구들이 또 그 쉽게 살 수 있는 가격대를 형성시켜야 되는 게 그 브랜드의 숙명이고 그 브랜드가 가격이 올라간다 그러면 누가 그 브랜드를 그렇죠. 그리고 가격만으로 뭔가 승부를 보려면은 그걸 네. 먹는 브랜드가 또 나오기 마련이야 사실. 무조건. 그래서 그런 브랜드들이 보통은 내가 여태까지 의류 브랜드를 진행을 하면서 그 브랜드들을 브랜드라 생각해 본 적은 없는데 브랜드라 지칭을 하니까 자기네들이 지칭을 하니까 그 브랜드라고 나온 것들을 봤을 때 그 브랜드가 3, 4년 이상을 가는 건 잘 못 봤어. 그러니까 되게 잘 된다는 얘기가 나왔다가 2, 3년 안에 사라지고 다른 브랜드로 교체되고의 형상을 계속 가져가는데 이상하게 이 브랜드는 조금 길게 가긴 했던 거죠. 많이 길죠. 많이 길어. 네, 생긴 길게 지가 가긴 꽤 해. 된 거죠. 희한하게 뭔가를 되게 잘했는지 뭔지 모르겠는데 왜냐면 뭔가- 우리가 관심도 있는 분야가 아니잖아요. 네, 그쵸. 뭔가 결탁이 있었다든지. 근데 그랬을 수도 있고 그 운영 말이 맞는 게 어떤 브랜드가 나왔다가 그 브랜드가 바뀌면서 또 다른 브랜드가 나오고 막 이러는 게 알고 보면은 한 모회사가 가지고 있는 경우가 되게 많더라고. 내가 그걸 되게 많이 그치. 봤거든. 음. 그러니까 브랜드가 여러 개인데 그러니까 누가 하는지는 안 밝혀. 근데 네. 그게 회사가 자꾸 브랜드가 생겼다 없어지고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꼭지점이 어떤 한 회사로 다 이어지는 경우가 되게 많더라고. 그러니까 결국엔 그런 사람들을 옷하는 사람으로 봐야 되냐 아니면은 그냥 사업가로 봐야 되냐를 나도 생각을 많이 하거든. 근데 그건 100% 사업까지. 뭐 근데 그게 맞지. 그 측면으로 네. 봤을 때 사실 그런 사업을 하는 사람들에서 우리가 뭐라고 할 우리의 잣대를 들이대고 니들 씨발 그렇죠. 이렇게 할 당연히 거지. 당연히 그 잣대가 사람 다르죠. 마음이고 그렇지. 네. 그 사람이 거짓말을 한 거잖아. 우선. 그건 제일 그게 이제 뭐 어떤 면으로 보면은 거짓말이라고 할 수 있는 거지. 왜냐면은 명시돼 있는 건 정품이라고 명시가 돼 있었는데 이미테이션이 달린 옷이 온 거니까. 그치. 그러니까 옷이 온 거니까 당연히 이 한국 사회의 선비자 때는 굉장히 독한 게 디자인이 비슷하게만 돼 있어도 기분 나쁘다라고 얘기를 하는 정도인데 정품이라고 적었던 걸 가품이었어. 가품이 달려 있다라는 거는 거의 뭐 거의 티처참 거의 카라큘라급의 네. 거의 그지요. 그렇지. 그런 거더라고. 나도 그걸 이제 그 며칠 전에 무슨 이렇게 채팅방에서 보고 봤는데 와 그 글의 조회수가 네. 40만이야. 어디 올라간 거야? 어디에 올라간 FM 건지 코리아라고 모르겠어. 들었어요. 이렇게 FM. 올라간 것만 fem코라고 부르지. 근데 40만이야 글 조회수가. 깜짝 놀랐어. 아니 어떻게 이게 40만이 되지? 40만이 그걸 본 거야. 그럼 그거 어떻게 생각해? 만약에 40만이야. 네. 그러면 그 중에 분명히 그걸 30만이었나? 뭐 브랜드를 모르는 사람들도 그걸 봤을 텐데 그럼 사실 브랜드에 그런 가치관이 없는 사람들은 그걸 보고 디자인 괜찮은데? 싼데 하고 또 사는 사람도 생길까 그게? 그걸 가지고는 한국인 성향상 없지. 형 그렇게 본다. 아, 왜냐면 도덕적 잣대로 이미 벗어난 애들이니까 어. 애들은 도와주면 안 돼가. 도덕적 잣대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죠. 음. 그러니까 항상 얘기하는 게 착한 사람이 만든 옷을 좋아하고. 도대체 그게 뭐 난 어떤 기준인지 모르겠는데 착한 사람이 만든 옷을 좋아하는 게 우리나라에 그러니까 근데 그 가격대에 되게 일반인들이 쉽게 소비하는 거에는 더 기준이 적용되겠지. 그 사람들은 그렇겠구나. 어떤 이렇게 뭐랄까 우리는 어떤 감성을 이야기할 때 거꾸로 된 것들도 멋있는 경우가 많죠. 그렇죠. 그리고 좋다라는 관점이 되게 좋은 느낌도 있지만 다르다라는 관점이 좋을 때도 많고 다른 게 좋은 거랑 일맥상 그러니까 좋은 게 될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그렇잖아. 그러니까 그게 이제 감성인데 감성의 영역으로 들어가 버리면 이거는 이제 하이한 영역으로 가잖아 옷이라는 게. 근데 거기는 솔직히 가격대 자체가 완전 어떻게 보면 동대문보다 더 싸죠. 고세보다 더 수수료까지 계산하면 동대문보다 싼 거. 싸. 동대문 여성복보다는 100% 싸. 아니, 내가 아까 가격을 들었을 때
나도 깜짝 놀랐거든 진짜. 어떻게 그 가격에 그걸 심지어는 그 자켓에 그 네가 얘기한 거는 그 개파카라는 거였잖아. 그게 내 피도 달려 있어. 그거는 우리 기준에서 사실 그건 말이 안 돼. 그러니까 뭐 깔 수는 없지만 이게 솔직히 해서 진짜 제대로 만들면 그러니까 그 공인도 안 단가가 되는 거잖아. 나올까 이런 생각이 어. 아무리 생각해 원단도 안 나올 것 같은 느낌인데. 근데 이제 네. 최대한 메꿔서 그 사이에 그 금액을 먹는 건 거야. 그렇지. 그게 이제 쉽게 얘기하면 쿠팡 위메프에 뭘 파는 사람들도 똑같아. 너 얼마 전에 나 찾아온 동생 봤지? 걔가 쿠팡을 10년 한 애야. 용영. 그게 1,000원 뛰게 하는 거야. 어. 1,000원 뛰게 하는데 하루에 한 차씩 나가면 괜찮아. 옛날에 그 얘기도 있었어. 그러니까 백마진인데 네. 그런 그러니까 자기가 물건을 파는데 물건의 마진이 빵원이래. 그럼 뭘로 먹고 살아 그랬더니 택배비. 택배비를 청구를 한 다음에 음. 거기서 나오는 백마진 500원을 받는다는 거야. 그게 하루에 1,000개, 2,000개가 나가면 돈이 되게 많이 돼. 그게 옛날 지마켓. 뭐 지금은 그 지마켓 같은 경우는 뭐 별로 없지만 뭐 쿠팡, 위메프 이런 데서 장사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그거랑 어찌 보면 뭐 옷을 파는 거니까 똑같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좀 약간 그 사업의 구조상은 비슷하게 흘러갈 수 있다라고 봐야 되는 거죠. 아 근데 계산 하나 잘못하면은 그냥 씨발 적자 날 것 같아. 그러니까 500원, 1,000원에 민감할 민감할 수 수밖에 없지. 그렇지. 그래서 그 사람이 그걸 사업적으로 가져가는 데 있어서는 누가 그걸 뭐라고 하고 그걸 할 뭐 수가 없죠 사실. 솔직히 자기가 잘못한 데 대한 책임을 지면 되는 거잖아. 자기가 잘못한 데 대한 책임을 지는 거니까. 근데 한국은 이제 그거를 공론화시키고 서로 싸잡아서 욕하기를 좋아하는 나라다 보니 이제 이게 이런 방식으로 가지고 아니 당연히 잘못한 거지. 잘못했고 반성하면 되는 문제고 그걸 이제 자기네가 그 물건에 대한 처리를 해줘야 돼. 또 책임감 있게 그렇게만 해주면 되는 문제인데 이제 이게 말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지. 그리고 이 말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건 자 봐봐. 내가 50만 원짜리 자켓, 100만 원짜리 자켓을 사는 사람이야. 근데 뭔가 얘기가 나왔어. 그래서 그게 처리가 되면 50이나 100을 쓸 수 있는 사람이 이야기하는 거랑 나는 최대한 저렴한 걸 아껴 써야 되는 사람이야. 그 사람이 산 거랑은 얘기가 달라. 그렇죠. 무슨 말하는지 이쪽이 정확히 훨씬 더 심해. 그럴 것 같아. 그러니까 당연히 얘기가 많이 나올 수밖에 없고 아마 힘들 텐데 그 뭐 힘든 게 솔직한 말로 뭐 남이 그 브랜드가 잘했네 못했네 왜냐면 그 브랜드가 무슨 뭐 내가 대표예요 내가 대표인데 나는 멋있는 사람이에요 나는 이렇게 했어요 저렇게 했어요라는 브랜드는 아니잖아. 그렇죠. 대표가 뭐 나와서 뭐 어디 오피셜한 공식적인 데 나온 건 없으니까. 그렇지. 예. 그러니까 오피셜을 어떻게 얘기했냐면 오피셜이 나왔어. 중국에서 우리가 모르게 그걸 사용을 했다. 우리는 몰랐다. 우리는 몰랐는데 그게 중국 생산을 하면서 그렇게 나가게 된 것 같다. 정말 죄송하고 그 물건에 대한 책임을 지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나는 이 얘기하면서 아까 그 얘기를 했던 게 그러니까 한 15년 전쯤 이제 브랜드들이 그렇게 막 우후죽순 생겨가면서 이제 무신사라는 그런 뭐 온라인 어떤 그런 대형 플랫폼이 생기는 나라까지 이제 흘러왔잖아요. 의류 산업이. 근데 대한민국이 일본을 정확히 약간 답습해 간다고 나는 항상 보고 있거든요. 의류 산업, 특히 의류 산업은. 근데 일본의 한 20년 전이 지금 우리 대한민국 상황이랑 좀 비슷하다고 나는 좀 느끼거든요. 그게 조금 땡겨지긴 했지 한 10몇 년 전 이렇게 봐야지. 근데 일본에와 한국에 다른 하나 변수가 생긴 건 대한민국은 이제 온라인 플랫폼이 굉장히 발전을 했다. 그리고 일본은 그렇지 않았다의 차이가 있는데 앞으로 형은 어떻게 흘러갈 것 같아? 아니야 일본도 있었어 조조타운이. 조조타운이 무신사 같은 브랜드가 있었고 맞네. 굉장히 지금 무신사가 잘하는 것처럼 조조타운이 있었는데 이게 옷을 사는 사람의 인식의 차이가 있어. 그러니까 어찌 보면 일본인들은 우리가 그냥 일본인들을 폄하하는 건 아니지만 이제 그냥 이게 뭐 얘기하기 쉽게 편하게 그냥 이해하라고 얘기하는 거 오타쿠라고 그러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그 오타쿠라는 게 뭐냐면 칭찬이야, 내가 어떤 옷을 사고 싶은데 이 사람들 성향은 내가 겪어본 일본인들은 나도 뭐 바잉하면서 디렉터들도 만나보고 일본에서 옷을 사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이런 것들도 이야기를 많이 해보고 우리도 일본을 왔다 갔다 한 경험도 굉장히 많고 이렇잖아. 그럼 걔네는 어떤 방식이냐면
눈으로 확인하고 사는 방식을 좋아해. 맞아요. 입어보고 사고. 나라의 그 사람의 성격 자체가 확실하게 내가 입어보고. 그러니까 일본이란 나라는 전국의 딜러샵이, 그러니까 우리가 이야기하는 셀렉샵이라고 얘기를 하고 편집샵이라고 얘기를 하는 샵이 전국에 250개, 300개가 존재를 하는 거예요. 맞아요. 우리나라 뭐 찌지부리한데 다 빼고 뭐 약간 이름 되면 알만한데 우리나라 다 끌어모아봐야 30개 안 돼. 30개가 뭐야? 전국에. 어.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잘하는 브랜드여서 유통을 가져가봐야 다 들어가야 30개야. 다 들어가야 30개고 진짜 많이 유통하고 있는 브랜드라고 해봐야 20개 정도. 20개도 안 될 걸 형. 너무 적다. 많이 적어. 진짜 적지. 근데 그게 옛날 그 샵들이 막 한 10년 전쯤에 막 활성화 됐었단 말이야. 네. 운영이 리드워크 할 때쯤 샵들이 막 생겨나고 막 작은 이제 옷 하고 싶은 사람들이 샵을 시작하고 막 그랬는데 그게 내가 봤을 때 온라인 유통업에 먹혀버린 느낌이야. 그러니까 그렇지. 왜냐면 온라인에서 사면은 대면도 안 해도 되고 내가 결제 한 번 하면 날라왔다가 마음에 안 들면 환불하고 이런 그게 이제 시스템이 생기니까. 구매자의 인식 차이라고. 어. 일본 애들은 눈으로 확인하고 사야 확인하고. 되는 문화가 있다 보니 샵을 열면 샵이 유지가 되는데 한국은 그런 샵을 열어도 온라인에 사는 게 편하니까 온라인을 선택하고, 그리고 심지어는 샵에 가서 옷을 입어보고 온라인이 싸니까 온라인에 사는 그런 이런 경우가 현상들이 되게 많대. 샵에 가서 입어본 다음에 그렇지. 옆에서 그 온라인 유통만 이렇게 보고 있다. 검색을 얼마나 하고. 많아. 어, 그런 그럴 경우 수 되게 있지. 많대. 그러니까 국내 브랜드를 모으는 셀렉샵이면 더 힘들어질 수밖에 없는 거지. 근데 그것도 또한 그 그냥 소비자의 그냥 자기 권리잖아. 어떻게 그렇죠. 보면. 내가 뭐 불법은 100원이라도 아니니까요. 싸게 사고 싶다는 마음인데 그걸 또 욕할 수가 없고 사람이. 불법은 아닌데 그냥 족같긴 하겠지. 진짜 옆에서 보면은 내가 진짜 매장 주인이면은 주인님은 힘들 거고, 너무 근데 너무 사는 사람 입장 생각하면 또 사는 사람 사는 사람 입장도 입장에서 이해는 되지. 그쵸. 이해는 되지. 네. 왜냐면 자기 돈인데 어. 자기 마음이잖아. 그렇지. 누가 뭔가를 비싸게 사고 싶어해? 말이 안 되잖아. 아 그렇죠. 여기서 빤히 싸게 파는데 하루 이틀 기다리면 오는데 반품도 자유롭고. 근데 굳이 왜 비싼 걸 찾아가가지고. 근데 이제 또 어떤 사람들은 그렇지, 귀찮으니까 그냥 나 입어보러 왔는데 서로 기분 좋게 제가 한 2만 원 더 쓰죠. 이럴 수 있지만 그게 저가형 브랜드일수록 더 심해진다고. 애들한테는 그 2만 원이 되게 중요해지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뭐 욕하는 건 아니지만 이게 사회적 분위기 자체가 그렇게 흘러갈 수밖에 없게끔 온라인 유통망이 한국은 생겼고, 그러니 샵을 열었다가 없어진 샵도 굉장히 많아요. 되게 많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유지를 할 수가 없어요, 샵이. 할 이유도 없고. 왜냐하면 그 브랜드들이 무신사를 버릴 수 없기 때문에. 그 브랜드를 욕할 수도 없는 게 브랜드가 무신사를 선택을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돼버렸죠. 무신사를 선택 안 하고 내가 샵만 거래를 하잖아. 그러면 브랜드가 그냥 1년 만에 망해버리니까. 이게 막 옆에서 무신사 거래해서 막 돈 벌고 이런 거 보면 사람들이 사실 이게 힘들지. 그쵸. 누구는 옷 팔아갖고 씨발 뭐 건물을 올렸네 뭐 이런 소리 듣는데 나는 형처럼 뭐 포르쉐를 3대 가지고 있는 뭐 이러고 있는데. 아니 이 형은 무신사 안 들어갔잖아. 이게 이 형은 대단한 거지. 근데 무신사가 뭐 에이씨. 어떤 거냐면, 근데 무신사가 날로 먹는 건 형은 아니야. 들어간. 나는 그치 무신사에 그치. 들어가 있지. 무신사가 날로 먹는 건 아닌 게, 왜냐면 광고비를 굉장히 많이 쓰죠. 무신사에 들어가 있는 브랜드인 경우 네이버에 그 브랜드를 쳤을 때 무신사보다 위에 뜨는 이 창에 판매 창에 그거 뭐라 그러냐, 파워. 근데 그거는 옛날 얘기야 솔직히. 그래 요즘 안 그래? 아니야. 근데 요즘에 치잖아. 그러면 무신사가 그래도 제일 위에 떠. 내가 봤을 때. 그렇긴 한데 요즘엔 컴퓨터로 검색을 잘 안 하니까 그럼 뭘로 검색해? 다 뭐 핸드폰으로 하니까. 핸드폰으로 검색하고. 그리고 막 어플 쓰고 다 잃어버리니까. 무신사도 최근에 그 뭐야 홈페이지 자체를 그냥 컴퓨터에서 보는 홈페이지를 없앴어. 지금 컴퓨터도 이제 앱으로. 들어가면은 그냥 모바일 화면만 떠요. 진짜? 지금 그래. PC 버전이 있을 텐데. PC 버전을 없앴어 아예. 확실해? 네, 그게 최초라고 뉴스에도 나왔어. 뉴스도 뉴스도 봐? 나 뉴스 자주 얘가 봅니다. 이상하게 뉴스를 봐. 얘가 이상하게 뉴스를 본다니까. 오늘 뉴스 안 봤어? 안 봤지. 근데 정말 그게 이제 대화가 안 되네. 오전에 본 걸 오후에 기억을 잡는 게 문제긴 한데. 그래서 오후에 한번 더 봤어요 오늘 제가. 오늘 그래가지고
뉴스 좀 자주 보는 그래? 편이고 뉴스, 뉴스 나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리고 진짜 이게 이제 고도 어떤 그런 기술 집약체로 가면서 이제 모든 걸 핸드폰으로 다 할 수 있잖아 사실. 문서 작성 빼곤 문서 작성도 좀 되긴 하는데. 근데 난 핸드폰을 보는 게 너무 좀 힘든 것 같긴 해. 옷 같은 거 살 때는 불편하지. 좀 크게 보고 더 싶고 잘 사실 보고 뭐 좀 약간 좀 그쪽 여러 가지로 쭉 이렇게 나열해서 보고 룩북도 싶고. 한번 보고 싶고 좀 사실 그런 마음이 좀 큰데 뭐 핸드폰으로 보면은 너무 그런 것들이 조금 그게 떨어지니까. 이제 아까 얘기를 약간 이어서 가자면 그게 마무리를 하자면 형은 얘기를 시작한 마무리를 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일본에서 브랜드를 하는 것과 한국에서 브랜드를 하는 것의 차이가 굉장히 클 수밖에 크죠. 없지. 일본 애들은 브랜드 자체가 온라인에 치중을 아예 안 해도 상관없어. 그치. 왜냐하면 딜러 자체가 많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딜러들이 소화해주는 양만으로도 브랜드는 충분히 흘러. 충분히 들어가지고. 왜냐하면 형 얘기해. 한 중급 브랜드만 돼도 딜러가 6, 70개 이상 되니까. 그러니까. 6, 70개 이상 되는 브랜드 그 샵에서 한 샵이 시즌에 1,000만 원만 내 물건을 가져간다. 홀세일가로 주겠지. 1,000만 원만 가져간다 그래도 7억이야. 70개 샵. 그렇지. 그러면 7억이 시즌에 흘러간다는 얘기야. 그럼 그럼 욕심을 그거를- 안 내고 온라인에 치중을 안 해도. 그렇지. 충분히 챌린저만 할수 해도 있지. 딜러 리스트가 한 5, 60개 넘는 것 같더라고. 일본에만? 일본에만. 와. 그러면 5, 60개면 기본적으로 1,000만 원씩만 한 샵에서 오다를 해준다고 해도, 그리고 사람들이 뭐 이렇게 뭐 바잉 가는 사람들 뭐 이렇게 딥하게 얘기하면은 좀 후닥거리는 걸 수도 있는데 1,000이면 적게 하는 건 아니야. 한 브랜드의 물건을. 근데 고가면 고가일수록 몇 개 해도 1,000이 될 수는 있긴 하지. 근데 이제 뭐 일본 브랜드들은 보통 비싼 편이니까. 근데 이제 어떤 방식으로 하냐면 6개월 전에 수주회를 연다고요. 그러니까 한국 브랜드랑은 다른 게 이제 뭐 만약에 FW에 뭐 8월, 9월에 납품을 해야 되는 물건이면 3월에 수주회를 열어. 보통 3월, 2월에. 그러면은 보통 그 딜러들은 해외 사람이건 자국 사람이건 가서 3월에 그 물건을 보고, 우리는 디파짓이라고 얘기하는 계약금을 걸고 그 물건의 양을 오다를 한단 말이에요. 일본 같은 나라는 사람과 사람과의 약속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맞아, 진짜. 일본 되게 대표적인 게, 여러분들이 잘못 알고 계시는 게, 호텔은 전화만 해서 예약을 해놔도 절대 딴 사람 안 줘요. 일본. 맞아. 그냥 전화 예약만 해놔도 가서 결제하겠습니다 하면 내가 안 온다는 생각을 안 하는 나라란 말이야. 노쇼가 없어 거긴. 무조건 기다려주는, 그 정도로 사람과 사람과의 그 말에 대한 믿음이 굉장히 강한 나라인데. 맞아. 그러면 디파짓 걸었어. 난 이만큼의 물건을 하겠습니다. 그럼 디파짓이 몇 프로야? 만약 1,000만 원이면 디파짓 30%야. 그럼 내가 30%의 디파짓을 걸어야 되지. 그렇잖아. 내가 거기랑 거래를 하고 싶으니까. 그렇지. 디파짓을 걸어야 되지. 디파짓으로 옷을 만들어. 생산비가 나온다. 생산비가 나오고 거기에 플러스 플래그십 스토어가 있는 사람인 경우 매장에서 팔 물건의 양 정도만 조금 더 만들어서 샵에 놔두면, 그러고 시즌은 끝나고 다음 시즌을 준비하는 방식. 그렇지. 이렇게 되면 완전 브랜드 위주의 방식이거든. 그렇지. 선순환 이제 진짜. 완전히 브랜드 위주. 근데 그 구매자들이 아니고 이제 샵을 하는 사람들한테는 좀 이렇게 돈을 먼저 줘야 되고 막 이런 것들이 힘들 수는 있겠지만, 또 그 브랜드를 리스펙한다면 그 정도는 아깝지 않을 거고. 근데 그런 방식으로 흘러가면 디자이너가 디자인을 할 수 있는 여력도 굉장히 생기고, 그리고 여유가 생기니까 뭔가 이렇게 예. 여유도 생길 수 있고. 과감하게 뭘 도전해 볼 수도 있고. 네. 그러니까 우리가 옛날에 보면 아메카지 브랜드들 보면은 오토바이 존나 비싼 거 타고 다니잖아요. 그러니까 브랜드 네. 디자이너들이 이해가 안 가는 우리는 우린 존나 일하는데 쟤네는 뭐 이렇게 뭐 맨날 어디가 있고 저기가 있고 뭐 맨날 저렇게 비싼 오토바이 1, 2억짜리 오토바이 타고 다니면서 저렇게 놀러를 다니냐, 이런 생각이 들잖아. 그게 뭐냐면 일본의 이제 바잉 구조를 보면 한국이랑은 다르다라는 거지. 다르죠. 한국은 이제 시즌을 전개하는 게 온라인과 직접 연관이 돼 있고, 그러니까 걔네는 오프가 우선, 온이 다음인 경우가 굉장히 많아. 일본의 브랜드 중에 좀 잘하는 브랜드들 들어가면 온라인 샵이 없는 경우도 굉장히 많다. 있죠. 옛날에 그치. 뭐 자기 텐도링 같은 거 브랜드 없었잖아. 소개만 홈페이지에 있는 맞아. 거야. 그러니까 그런, 어찌 보면 그 홈페이지 되게 간지나 멋있지. 난 이렇게 판매하는 게 아니라 난 내 브랜드를 소개하기 위해 이 홈페이지를 열었어. 존나 멋있는 거. 멋있지. 근데 그런 걸 할 수가 없어, 한국은. 형 해봐. 자기 소개하기보다 물건 파는 게 더 우리나라는 먼저니까. 완전. 네. 그리고
우리는 나는 좀 그 결과는 다르지만 한국의 모든 존재하는 브랜드의 90% 95%는 무신사 없이는 할 수가 없는 상태. 무신사가 29cm까지 왜 99%야. 29cm까지 아예 그냥 갖고 온 상황에서는 거의 한국을 먹었다라고 봐야 되나? 먹었어. 1조 기업인데 사실. 그러면 이렇게 새롭게 뭔가 내가 정말 옷의 꿈을 가지고 새롭게 시작하는 브랜드라고 봤을 때, 브랜드 디렉터라고 봤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모르겠어. 한 가지 방법이 있어. 뭐 어떤 돈이 존나 많으면 돼. 내가 한 5년 야, 정도를 그게 제일 어려운 방법이잖아. 비용이. 5년 정도를 그냥 뭐 1년에 뭐 1억씩 네. 까먹어도 돼. 뭐 형- 이 정도 형처럼? 마인드 있으면 뭐 나처럼이야. 난 죽을 것 같은데. 한 5년 정도를 네. 내가 1억씩 까먹어도 난 전혀 상관없어 하는 애들이 자기 철학을 가지고 브랜드를 꾸준히 열심히 해주면 그러다가 뭐가 하나 맞으면은 그렇게 올라갈 수도 있겠지. 근데 그럴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어? 한국에 너무- 그런 브랜드가 너무 있긴 했었지. 어떤 브랜드? 니드로크? 지금도 하고 있는 브랜드 아니. 알아. 그러니까 돈으로 한 브랜드가 있었어. 그러니까 가격대를 되게 높게 찍어놓고 실제 판매는 많이 되지 않았어 그 브랜드. 왜냐면 뭐 알려졌어야 판매가 되지. 아 누군지 알 것 같아. 근데 이제 외국 쇼를 나가. 외국 쇼를 나가서 어떤 큰 결과물은 또 없어. 솔직한 말로 외국 쇼를 나갔을 때 되게 큰 결과물이 있으면 그게 되게 보여야 되는데 보이진 않았는데 그거를 당연히 그 브랜드는 되게 많은 손해를 봤을 거야. 그거는 의류를 하는 사람이면 표면적으로 이렇게만 봐도 보였을 거야. 근데 그 브랜드는 그 브랜드의 자긍심을 가지고 싶었어. 왜? 그러니까 가격대를 내리거나 뭔가 그런 행위를 하기 싫었어. 맞아. 돈을 계속 까먹으면서 한 5년을 버티니까 사람들한테는 비싼데 살아남은 한국 브랜드가 돼. 그럼 존나 성공한 브랜드네 그 브랜드는. 어떻게 그치, 보면. 그런데 그 브랜드의 인식은 그 가격대도 이제는 이해가 되는 인식이 시기가 된 거지. 사람들한테 인식이. 근데 그거를 버텨낼 수 있느냐? 절대 금액적으로 그 정도 캐파하면서 버텨낸다는 건 진짜 힘들어. 진짜 이거 진짜 내 말이 그 가언이 아니랄까. 1년에 1억 정도 그냥 쓸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해볼 만하다니까. 근데 그게 또 이제 뭐 돈만 쓰면 되는 게 아니라 자신의 어떤 브랜딩을 하는 능력도 좋아야 되고, 그치. 뭐 옷을 바라보는 관점도 되게 좋아야 되고, 그러니까 그런 걸 여러 가지로 능력을 갖춘 사람이 돈이 있으면 가능하다는 거지. 근데 그거 외에는 사실 뭐 힘들다고 봐야 돼. 그러니까 옛날에 뭐 이제 우리가 막 무신사 얘기하면 이게 뭐 근데 자연스럽게 무신사 얘기 아니요 흘러가는 대로 그 하는 얘기예요, 거예요. 형. 네. 우리가 하는 게 그냥 우리가 흘러가는데 네. 이러다 네. 갑자기 뭐 딴 무신사 얘기하고. 네, 너무 까지 마시고. 뭐 아니 뭐 무신사가 잘못한 건 없어. 아 무신사가 그렇죠. 왜 잘못을 해? 아니 그거 네. 사업인데 무슨 뭐 그게 어떻게 보면은 일반 대중들의 눈을 또 높여준 걸 수도 있는 거잖아요. 뭐 어찌됐건 그냥 저냥 하는 브랜드들한테는 판로를 열어준 걸 수도 있고. 그러니까 한국 판매가 의류 산업에 어쨌든 뭐 기여를 한 건 나는 무조건 맞다고는 봐. 어떻게 보면 동대문 시장에서 이렇게 넘어온 거니까. 그러니까 긍정적인 네. 효과도 분명히 있는데 분명 부정적인 효과도 있는 거지. 모든 사회 현상이 그래. 아유 분명히 그렇죠. 좋은 효과가 네. 있으면 당연 이면에 부정적인 효과가 분명히 있으니까.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건 우리가 이제 무신사 이야기를 하면서 이게 그러니까 점점 답이 없어지는 상태가 돼버리는 거지. 왜냐면은 그렇다고 모든 브랜드가 결탁해서 무신사를 안 들어갈 수도 없는 거고. 그렇죠. 그럴 수 없는 구조죠 지금. 네, 없는 지금 구조인데. 말씀하신 걸로 보면. 뭐 정말 잘하는 브랜드들이 자기 진짜 그냥 내면에 진짜로 그냥 자기만의 아이덴티티가 확실하고 정말로 디자인이 확실한 브랜드가 무신사와 같은 결을 가져가긴 싫으니 혼자 하는 브랜드들 굉장히 많잖아. 많이 있죠. 지금. 그리고 한국에서 최근 5년 6년 이내에 돈의 문제가 아니고 사람들한테 인식 머릿속으로 저 브랜드는 국내 브랜드인데도 좀 입을 만해 좋지 않아요라고 얘기했던 브랜드 중에 무신사랑 완전 결탁이 돼 있던 브랜드는 많이 없어. 그건 이제 중저가 브랜드인 경우고 한국에서도 뭔가 잘 만들려고 했던 브랜드들인 경우에 뭐 쉽게 얘기하면 뭐 이거는 이해가 돼야 되니까 뭐 유스도 있을 거고 브라운야드. 근데 브라운야드는 29cm랑 하긴 했었지. 29랑 지금도 뭐
무신사랑 하는지 어떤지는 모르겠지만 보라는 29에서 많이 잘 됐죠. 근데 이제 뭐 여러 브랜드들 있잖아. 한국에서 조금 약간 가격대 있게 잘 하시는 분들. 그런 브랜드들을 찾는 수요가 또 생겨버린 거 한국에서. 그렇죠. 그러니까 좀 좋은 것을 입고 싶고 나는 같은 돈을 주고라도 스펙테이터 같은 브랜드도 있고. 그러니까 뭐 그런 생각을 가진 브랜드들이 나오지만 그 브랜드들은 다 고가의 어느 정도 국내 브랜드 중에는 정책을 가져가는 브랜드들이니까 좀 쌓아가면서 좀 고생스럽더라도 그 사람들의 처음 시작을 무시하면 안 되는 게 왜냐하면 굉장히 어떤 팔로를 하나만 자기만 가져가기가 진짜 쉽지가 않거든요. 말이 안 되지. 되게 어떻게 보면은 약간 또라이 같은 자신감일 수도 있는 거고 무모한 거죠. 어떻게 무모한 걸 보면. 수도 있지. 사업적으로 봤을 때 남들 다 그렇게 하는데 뭐지 뭐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니까 어떤 되게 불안함을 가지고 있는 거란 말이야. 근데 이제 그렇게 잘하시는 분들도 이제는 생겨나기 시작을 하는데 이게 아무리 생겨나도 일본처럼 5대5 비율만 맞춰줘도 가능할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너무 9대1 비율로 가져가니까 난 좀 이제 아쉽게 옛날부터 얘기를 했었던 게 무신사랑 기업은 거대 공룡이 되어버렸고 이제 진짜 공룡 같은 기업이 되어버렸는데 그 공룡 같은 기업이 좀 잘하는 어린 친구들 옷은 나는 우리가 뭐 옷 만드는 사람들은 다 알지만 싸고 좋은 건 없어. 이번 사태도 확실하게 또 증명했죠. 싸고 좋은 건 없다. 싸고 좋은 건 네. 옷뿐만이 아니라 다른 것도 없어. 싸고 좋은 건 짭이었다. 야 우리 민수 선생이 오늘 그 얘기 하더라고. 내 일본 간다니까 화방을 꼭 가보래. 그래서 자기가 이걸 추천해 주는데 혹시 가서 비슷한 게 있는데 더 비싸다 그걸 사세요 그러더라고. 뭔 왜냐면 말이에요? 돈이 높은 건 뭐 무조건 그 좋은 가치를 거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여기까지만 아는데 혹시 옆에 일본엔 더 좋은 게 있을 수도 있으니 그거를 어떻게 알아보냐 그랬더니 가격을 보세요. 가격이 높으면 그게 더 좋은 재료입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진짜 형 말이 맞아. 세상에 싸고 좋은 건 진짜 존재하지 않아. 세상에 싸고 좋은 건 존재하지 않아. 근데 이제 아쉽다라고 얘기를 했던 건 이제 좀 비싸고 좋은 애들도 좀 도와줘라 이 얘기를 하는 거지 나는. 비싸고 좋은 애들도 그럴 수 있는 사이즈잖아 이제. 네. 예전에야 돈을 벌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다면 지금은 좀 이 투자의 개념이 있더라도 그 정도 회사 되면 이제 투자의 개념도 있잖아. 근데 그것보다 일단은 이제는 좀 그렇게 무신사만 이제 좀 바라보고 사업적으로 접근하는 브랜드들이 새로 이렇게 탄생하는 브랜드들이 또 거기도 또 그게 또 사업적으로만 또 잘 될 것 같지는 않아. 또 너무 많아 비슷한 것들이. 아 너무 많지. 네. 그래서 뭐 특이점도 없고 이제는. 근데 이게 그냥 나는 다른 완전히 같은 옷이라는 카테고리에 있지만 다른 거죠. 다른 결이라고 그러니까 네. 아예 다른 사업이라고 봐 이제는. 타겟층이 아예 다르니까. 타겟층도 다르고 가져가는 운영 방식이 너무 다르니까.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15년 전에 그런 에이랜드에서부터 지금의 무신사까지 현상이 일어났는데 그러면 구매자는 자기가 브랜드와 브랜드가 아닌 것들을 구분해야 되는 상태가 된 거야. 그러니까 솔직히 그 지금 그 지퍼 이야기가 나왔던 브랜드를 브랜드라고 얘기하면 안 돼. 그건 아닌 거야. 브랜드가 어떻게 그런 걸 할 수가 없는 거잖아. 그렇죠. 사실 그러면 그거를 구매자가 머릿속으로 갈라야 된다고. 아무리 브랜드라는 이름을 걸고 있지만 이건 내가 브랜드라고 인정해 줄 수 없겠는데 라는 생각을 가지면 그게 짭이건 정품이건 문제는 안 되는 거야. 아 그렇죠. 어차피. 그러니까 조금 뭐 가격대 있는 걸 사는 사람들이 그 심지어는 족 같은 말로 하면 진짜 그런 얘기들도 하잖아. 아까 뭐 그거 사면서 뭐 그렇게 뭐 그러니까. 이거네 저거네 말이 많아. 뭐 이럴 수도 있는 거거든. 수도 그 있는 사람 거죠. 입장에서는 애저녁에 그런 거 사지 말지 그랬어. 그렇지. 뭐 이랬을 수도 있는 건데 근데 이제 빼박은 거짓말을 정품이라는 했다. 거짓말을 거짓말을 했다라는 한 게 건데 이제 사람들은 우리는 그거엔 관심이 없고 솔직히 말하면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는 건 그건 그런 일이 일어났으니 그 회사랑 뭐 고객이랑 해야 될 얘긴데 이거를 이제 파헤치고 들어가서 어떤 이야기나 얘기해 볼 점으로 만들자면은 어떻게 브랜드와 브랜드가 아닌 것들을 구분할 것인가요?
어떻게 구분해야 돼? 쥐가 구분해야지 누가 구분해? 이거는 기준점이 없어. 뉴스에 어떤 나오는 것도 사람한테도 어떤 가이드라인으로 이렇게 달린 건 브랜드고 이건 아닙니다라고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줄 수 없잖아. 그건 진짜로 자신의 눈과 그냥 감각으로 걸러내야 되는 부분입니다. 사진으로 봐서는 그 구분이 잘 안 돼. 그러니까 사진으로 보는 게 아니라 네. 그 브랜드가 하려고 하는 어떤 목표 지향점이나 어떤 네. 그런 그 내부를 좀 볼 줄 알고 옷 자체를 냉정하게 볼 수 있는 눈과 감각이 있어야 되는 건데. 근데 그걸 이제 보다 보면 늘잖아. 근데 사실 그 가격에 그 개파카를 사는 친구들한테 그걸 구분해라라고 하는 것도 난 좀 그것도 좀 웃긴 것 같아. 그렇죠. 엄매가 있지. 엄매가 있잖아. 말도 안 돼. 그것도 하나의 경험이고 쌓아가는 걸 수도 있으니까. 거기서 이제 좀 더 좋은 걸 바라보면서 올라올 수도 있는 그렇죠, 건데 그렇죠. 이 한국의 문제점은 안 올라오더라고. 애저녁에 년을 그걸 봤는데. 애저녁에 그걸 선택할 놈은 안 와. 이상하더라고 이게. 그러니까 죽을 때까지 그것만 사는 거야? 한국이라고 자신할 수 있는 거야? 한국이라고? 나 한국이라고 자신할 수 있어. 죽을 때까지 그 브랜드만 사는 거야? 나이 50 먹을 때까지. 그러니까 뭔가 저가의 그런 옷들만 그냥 선택을 하는 거지 그렇게 되면. 내가 얘기한 그게 그거예요. 그러니까 뭐 우리가 그러니까 걔네가 뭐 잘못했다. 뭐 싸다고 해서 잘못한 건 아니고 저렴한 사업적으로는 최고죠.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하는 거. 내가 항상 얘기하는 게 누가 무슨 옷을 입고 다니든 무슨 상관이냐. 옷에 관심 없는 사람, 옷보다는 음식이 더 중요한 사람, 음식보다는 차가 더 중요한 사람도 있을 거고, 차보다는 내 오토바이가 더 중요한 사람, 아니면은 내 라이프 스타일이 골프가 더 중요한 사람, 건강이 중요한 사람. 건강이 중요, 운동용품이 더 중요한 사람. 내가 옛날에 우리 와이프 친구 남편은 우리 와이프가 나한테 얘는 옷을 너무 사갖고 옷을 너무 사 그랬더니 네 남편은 옷 사지 우리 남편은 총 사 이러고 총을 존나 사. 그러니까 그 사람은 어떻게 사? 서바이벌 서바이벌하는데 그 군복 총에 미치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총이 집에 맨날 늘어나는. 그리고 자기 총이 있는 방은 장가놓고 아들도 못 들어가게. 그 정도로 그걸 그러니까 누가 뭐에 관심 있든 상관이 없다라는 거지. 누가 뭐에 옷에 관심이 없는 사람이 옷을 못 입건 잘 입건이 뭔 상관이야? 아무 상관없어 사실. 내가 무슨 엘리베이터에서 만난 아줌마가 치마를 퀄리티가 떨어지는 걸 입었냐? 너 미친놈이 그래. 형 그러지 않아요? 안 그래. 너 미친놈이 그래. 관심 없잖아 우리. 관심이 없는 사람들이 요만큼의 관심을 가진 걸로 난 되게 많이 아는 사람인 척 인터넷 뒤에 숨어 있는 게 이 나라의 문화. 나 그거 진짜 막말로 그게 제일 안 좋은 방식이야. 그 진짜 최악이죠. 그게 진짜 최악의 방식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자꾸 이야기를 하고 걔네들이 주류가 되는 게 난 싫어. 그러니까 나는 거의 근데 주류라고 봐야 돼. 그러니까 그러니까 내가 항상 은희 형 말을 다 씹거든. 근데 내가 진짜 이 형 말에 공감하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한테 뭔가를 의견을 제시하고 뭔가 뭐 우리를 약간 비난을 한다 쳐. 예를 들면 잘못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를 평가를 해. 뭐 한영수 뭐 스타일 족밥이다. 그러면은 네가 누군지가 난 되게 궁금해. 그러니까 그게 맞는 것 같아. 그게 제일 중요한 게 그거라니까. 누군가가 추천을 해줬대. 어디서 어떤 브랜드가 어떤 부분이 별로라고 얘기하던데요. 그 별로라고 얘기해 너한테 추천한 애가 누군데? 그러니까. 그치. 그러니까 누군지 알고 그 사람 추천을 받냐는 거야. 초등학생일 수도 있잖아. 씨발. 그러니까 내가 그런 거 내가 우리 그 라이브 하면서 가끔 얘기 자주 하는 게 어떤 거냐면 친구가 돈을 많이 벌었는데 사업을 되게 잘하는 친구가 사업을 잘하는 친구가 나도 사업을 시작해 보려고 하는데 내가 떡볶이 집을 하고 싶어. 야 근데 떡볶이 집은 이렇게 하면 돼. 야 너 근데 그런 방식은 좀 안 좋을 것 같아. 이거 이렇게 하는 게 훨씬 너한테 도움이 될 거야. 그러면 그래? 가르쳐줘서 고맙다. 인정할 수 있지. 인정하지. 근데 집 앞벌이도 못하는 새끼 하나가 있는데 이 새끼가 분수질 존나 해가면서. 지는 떡볶이 집에서 일을 해. 근데 얘가 만두집을 시작하려고 하는데 만두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이러면은 떡볶이나 처먹어 이 새끼야. 그럴 거 아니야 우리가. 그게 나오지. 아니 이거 맞잖아. 그냥 뭐 말로 만들자면. 그게 자연스럽죠. 근데 이게
볼 수가 없으니까 아예 가로막혀 있는 상태에서 채팅으로만 그 사람을 판단해야 되는 상황을 보고 그 사람들은 그게 날 가릴 수 있거든. 그렇지. 난 인터넷 뒤에 한국의 인터넷은 숨는 데를 만들어 놓은 거야. 맞아. 그러니까 뭐 연예인들 뒷담화 유튜브 채널의 댓글 무슨 뭐 네이버 카페 뭐 다음 카페 무슨 뭐 팸코 뭐 별의별 DC 인사이드라든지 아예 무슨 뭐 고소를 안 하고 사람을 잡아낼 수 없는 데들 막 이런 데들을 왜 그러니까 그것도 존나 웃긴 거야. 어떻게 하다 거기까지 만들어 갔지? 그 헬문화야. 대한민국 헬문화. 어느 나라에도 있을 건데 우리나라가 유독 좀 이게 미디어 발달이 되게 빠른 나라라 우리나라는. 그러다 보니까 그게 되게 많이 부각이 되는 것 같아. 그러니까 어느 나라든 그런 문화들이 조금씩은 있을 거야. 근데 그러겠죠. 근데 대한민국은 그게 굉장히 주류가 돼 버리니까. 근데 그걸 또 다주류라고 얘기하면은 또 안주류인 애들이 기분 나쁘잖아. 그렇지. 근데 이게 사람이 이게 우리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게 있다. 너랑 나랑. 내가 어제 라이브인가에서 그런 얘기를 했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야, 난 그렇게 얘기한 게 아니야 너희한테. 그러니까 어떤 친구가 나한테 와서 자기가 빈티지 샵을 4년째 하고 있는 친구래. 근데 내 친구들이 형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야. 형한테요? 근데 나는 형을 진짜 좋아한대. 제가 그래? 야, 근데 나를 원래 싫어하는 사람들은 많아서 근데 그 이유를 한번 들어보고 싶다. 맞아. 나도 그 이유가 정당한 애들은 잘 없었어가지고 왜냐면은 그 친구들은 그냥 네 친구들일 거 아니야. 너는 그 이유를 알 거 아니야. 그러니까 자기가 느끼기엔 이렇대. 자기가 볼 때 그 친구는 그 정도 수준이 아닌데 수준이 되게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자기가 저 사람을 틀렸다라고 이야기를 나를 내가 이야기한 건 틀렸다라고 이야기를 해서 자기가 더 나은 사람. 잘 아는 사람처럼 뭐 이런 거 아니었으면 내가 이제 뭐 옛날에 뭐 라이브 같은 데서 한국에 괜찮은 빈티지 샵은 없다. 지금 내가 볼 때 난 가본 적이 없다. 왜냐면 나는 빈티지라는 제품과 오래된 옷은 당연히 구분되어야 된다고 당연하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당연히 다른 거지. 그게 나는 못 봤다 아직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제 그것 때문에 그런가 나는 생각을 한 거야. 근데 그게 아니고 이제 뭔가 자기만 다 아는 척해. 자기만 다 아는 척해. 지 말이 다 맞대. 뭐 나머진 다 족밥이야 씨발. 근데 나는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내가 이야기를 하면서 니네는 존나 족밥인데 내 말이 다 맞아라고 이야기한 적이 없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야 나는. 근데 애들이 근데 이제 그 친구는 다 찾아봤더니 마지막엔 형 말이 맞더래. 그래서 그냥 나는 형을 좋아한대. 근데 그런 애들이 있대. 무슨 아메카지를 좋아하는 친구가 있었는데 저 사람 아메카지 몰라 이랬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 새끼가 존나 모르는 애였고 막 이런 문화가 한국에는 되게 만연한데 내가 그렇게 얘기를 했었나? 왜? 그거는 그러니까 어찌 보면 나는 한 사람의 의견일 뿐인 거잖아. 내가 무슨 그렇게 영향력 있는 사람으로 보일 수가 없는 거잖아. 솔직한 말로 어떤 한 브랜드가 괜찮아요라고 얘기했을 때 내가 그 브랜드는 저는 좀 솔직히 별로라고 생각해요. 관심 있게 보셔야 될 브랜드 아니고 전 좀 구리다고 생각해요라고 내가 얘기를 만약에 했어. 근데 내가 얘기를 한 게 그 브랜드에 영향이 간다고? 영향이 갈 때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영향이 간다라는 게 나는 이해가 안 됐었거든. 왜냐면 이거는 그냥 진짜 3, 4만 달이 유튜버의 그냥 개인의 의견이지. 의견일 뿐이었던 건데 근데 이제 갑자기 친구들이 댓글을 쓰는데 나한테 뭐라 그랬냐면 형이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긴 했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진짜? 그러고 내가 나를 되돌아봤지. 나를 되돌아봤는데 자 이게 뭐가 됐냐면 뇌가 매몰된 거야. 방금 얘기한 것처럼 한국은 너도 이제 방금 얘기한 것처럼 한국은 대부분이 그렇지 않아? 이렇게 돼버린 거야 나도. 매주 라이브를 2번씩 하루에 5시간 6시간씩 똑같은 애들과 계속해서 논쟁을 벌이고 그 그러니까, 중에 그렇지 않은 애들도 존나 많았어. 훨씬 많았지 사실. 빌런 몇 명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 처음에 형들이 이제 라이브 할 때
새로운 사람들하고 되게 소통하는 게 되게 즐거워했었거든. 그렇잖아요. 근데 이제 또 그게 몇 년 동안 하다 보니까 거기서도 이제 계속 우물이 고이는 거지. 계속 빌런들이 나오고 계속해서 나는 그 사람들과 어떤 의견을 가지고 다투는 형상 이게 그래. 내가 다투게 되니까 나도 모르게 오늘은 그 사람은 나를 처음 본 걸 수도 있는데 그치. 얘가 유니클로 어떤가요? 그러면 야 이 개새끼야 막 이렇게 되는 거야 내가. 그러니까 나는 이게 모든 사람이 다 그런 사람으로 보이는 거야. 그렇지. 나는 막 그거에 라이브 빌런이 돼버린 거지 내가. 나도 옛날에 에센스 한참 화를 낼 때 이 형하고 네. 나도 객관적 입장에서 이렇게 봤을 때 웃긴 부분도 있는데 뭐 저렇게까지 얘기할 일인가라는 게 몇 번 나도 좀 느낀 게 있거든. 근데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너무 그런 매번 얘기를 보면은 자꾸 하고 하니까 그게 내가 매몰됐을 수도 있을 것 같아. 그러니까 모두 그런 애들처럼 보이는 거야. 그렇지. 그러니까 매번 바쁘게 일하면서 라이브하고 바쁘게 일하면서 라이브하고 뭐 이런 뭐 솔직한 말로 그러니까 내가 어떤 실수를 한 거지. 아닌 사람들도 분명히 있을 거고 이 친구는 오늘 처음 왔어요? 라이브를 처음 보는 거예요? 아니면 몇 번 못 봤어요? 뭐 이렇게 얘기해 볼 수도 있고 그거는 근데 우리도 예전에 이렇게 얘기했었는데 이래요 이렇게 얘기해야 할 수 있는 걸 이제는 아예 얘네들은 다 그래라고 내 머릿속에 박혀버린 거야. 너무 나한테 말도 안 되는 이야기들로 트집을 잡고 이게 맞다라고 인정해라라는 행위를 하고 너무 많았어. 그게 많다 보니까 나는 그거에 또 내가 질 수는 없잖아. 뭐 왜냐면 난 내 생각이 확실한데. 그치. 내가 확실한데. 그리고 나는 그런 생각도 많이 했어. 내 확실한 생각을 지지하는 사람들한테 내가 여기서 이들에게 져주는 모습을 보여주는 건 그 사람들한테 또 예의가 아닌 것 같은 느낌도 있는 거야. 고해성사하는 건가? 그러니까 이게 여러 가지 문제나 감정들이 되게 많이 엮여 있거든 이거 안에. 근데 와 저렇게 생각을 한다고? 왜 형이 옛날에 그렇게 얘기하긴 하셨었어요. 니네도 그렇게 느꼈구나. 그랬으면 이건 내가 좀 미안하고 잘못한 문제가 맞다. 왜냐면 나는 좀 그렇게 살았었던 것 같다. 그래서 내가 되게 피곤했던 것 같다. 왜냐면 이게 항상 빌런들이 계속 생기고 그리고 나도 선입견을 가지게 되니까 지금 어린 친구들한테 안 그런 친구들도 존나 많을 텐데 많지. 존나 많을 텐데 근데 우리가 아까 얘기하다 보면 봐 너도. 그러니까. 근데 보통 대부분이 그렇잖아. 이렇게 돼버리는 거야. 아. 왜냐면 우리한테는 가만히 있는 사람보다 말을 걸어서 개소리하는 애들이 많으니까. 일반화의 오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과 그런 한번 하세요. 느낌들이. 그러면 진짜 어떻게 아니, 근데 보면은 사과할 일은 아닌 것 같아. 재밌었잖아. 어떻게 보면은 그러면 그 지퍼 이번에 사건도 이쪽 씬에선 되게 막 엄청 막 커뮤니티도 막 날리고 우리 뭐 라이브만 키면 막 계속 물어보고 하지만 그 누군가한테 아무 일도 아닐 수도 있겠네. 관심도 없지. 어떤 내가 볼 사람한테. 때는 그 운영하시는 분은 신경도 안 쓸 것 같아. 나도 신경도 안 쓸 것 같아. 그렇지. 진짜 신경도 안 쓸 것 같아. 진짜 어차피 그 신경도 안 브랜드가 쓰고. 그것 때문에 팔리는 브랜드가 아니야. 그러니까 합리적인 가격대와 여러분에게 저가로 여러분 눈에 예쁜 옷을 제공해 드립니다라는 이념하에 전혀 문제될 게 없지 사실. 근데 대한민국은 거짓말을 한 건 사실. 근데 그건 뭐 검수의 문제였을 수도 있고 그 사람이 알면서 거짓말 한 건지 아니면은 진짜 검수의 문제였을지 그건 우리가 알 길이 없어. 그 사람만 아는 건데 그거를 너무 저 사람 알았는데 막 거짓말하는 거다라고 몰아갈 필요는 없다 이거지. 그러니까 좀 아니 뭐 짝퉁을 판 건 걔네가 그건 인정했으니까. 사실이지. 이게 물건이 도착을 했고 짝퉁이 달려 있는 게 왔다는 건 맞으니까. 아니야. 근데 내가 형 그럴 수도 있어. 그렇게 큰 업체들은 자기네들 물건을 안 보는 경우가 있다니까. 왜냐면은 물류 업체가 밖에 있어서 아니야. 걔네 봤을라나? 중국 물건은 확인을 안 하면 안 돼. 왜냐하면 그렇지. 중국 물건을 좀만 만들어 본 사람도 알 거야. 내가 예전에는 어떤 경험이 있었냐면 집업 후드인데 네. 니트로 된 걸 만들었는데 시장에서 이제 옛날에 도매할 때 네. 지퍼가 내리면 안 올라가. 이걸
한 번밖에 못 했네. 한 번밖에 없네. 잠궈서 왔는데 아 내리면 안 올라. 전부 다 옷이? 그리고 내리면 끝에서 오픈 지퍼인데 열리지 않아. 그냥 딱 멈추고 이게 움직이지도 않고. 아 씨발 그렇게 만들기도 더 힘들겠다. 그게 400장, 500장이 다 그런 지퍼가 달려서 온 정도. 와. 그 나도 중국에다 클레임을 쳐본 적도 있는데. CR도 안 먹히지. 그때 아니면 당시에는 뭐. 치긴 쳤어. 왜냐면 중간에 일해준 아, 사람이 있는 어. 경우니까 치긴 쳤는데 그런 경험이 중국에서 많을 수밖에 없단 말이야. 그러니까 모든 물건을 확인할 수밖에 없어. 그런 경우도 있대. 데님을 했는데 블랙진을 그러니까 네. 블랙 데님을 만들어 달라고 했더니 청색이 왔대. 네. 이게 뭐냐 블랙 데님이라 했더니 어. 데님이지 않냐 이렇게 우기더래. 그래서 결국에 돈을 못 받았대 그 사람은. 핸드폰 좀 보고 올게. 어. 왜? 아 지금 너무 재밌는데. 그만해 그러면. 아니 결론은 짓자고요. 결론만 짓고 어. 이제 이게 오늘 뭐 고해성사도 하시고 저분이 어. 내가 메모리 됐었다라고 뭐 일단 자아성찰도 하시고 이게 뭐 혼자 이렇게 있으면서 좀 많은 반성을 한 것 같긴 하네요 저 사람이. 반성은 안 한답니다. 인간은 안 변해요. 아니 근데 근데 그 사태가 사실 뭐 얘기가 흘러 뭐 갑자기 비인사 얘기도 하고 뭐 어떤 빌런 얘기도 하고 그랬는데 그 사태만 보자면 사실 뭐 거짓말한 건 잘못이지만 아니다 잘못입니다 그렇게 그리고 말할 수 있도록 하죠. 그걸 사는 소비자들도 조금 인식의 네, 차이는 좀 네. 바뀌어야 될 필요성은 있다. 뭐 이렇게 그 생각을 인식이 많이 바뀌면은 또 좋은 옷들이 또 나오겠죠. 그렇죠. 네. 그리고 뭐 좋은 옷. 어. 아까 네가 물어본 그 말이 좋은 옷의 기준이라는 게 사실 네. 절대 가치도 있지만 뭐 개인적인 가치도 있기 때문에 뭐 이게 좋은 옷이다 나쁜 옷의 판단은 누가 해주는 게 아니에요 사실. 그래도 그래도 나는 좀 구분을 지을 수는 없지만은 이제 구분을 짓자면은 너무 사업적으로만 접근하는 거는 조금 그러니까 그렇지 나는 않나? 솔직히 얘기해서 너무 사업적으로 그러니까 이 옷이라는 매개체를 네. 어떤 옷이 항상 따라붙는 게 항상 그 나라의 어떤 그 시대상의 문화가 따라붙기 마련인데 그런 산업을 너무 사업적으로만 생각을 가져가는 게 좀 아쉽긴 한데 근데 그것 또한 그 사람들의 어떤 사업의 형태니까 그걸 욕하고 싶진 않아. 근데 난 사는 사람들이 좀 바뀌어야 된다고 보고 좀 이렇게 뭐 우리나라 문화 수준도 많이 올라가는 것처럼 그런 사는 사람들이 조금 그게 네. 구분이 된다면 조금 더 신경 써서 잘하는 브랜드들이 더 잘할 네. 수 잘할 수 있는 있죠. 환경이 생기고 사는 사람들이 수준이 조금 높아져야 높아지고 네. 그게 비율이 그쪽으로 다 갈 수는 없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좀 근데 또 이렇게 얘기하면 아까 우리가 얘기했던 빌런 애들은 그럼 사는 사람 잘못이라는 거임? 아이 그 정도 빌런은 형 그걸 억가야, 억가.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야보가 어. 이거를 풀로 그냥 올리겠다는 거야. 그러니까 아. 왜냐면은 편집을 하면 이게 앞뒤를 다 잘라 먹을 수가 있으니까 그냥 귀찮아서 그렇게 하면 귀찮은 걸로. 새끼 편하려 그러는 거야. 편하려고 명분을 좀 만들어 봤습니다. 네. 근데 뭐 진짜로 의식이 있는 사람들은 사실 이런 팟캐스트 노컷 팟캐스트 자체가 뭐 나도 괜찮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던 게 아니 그러니까 쇼컷이 문제야, 씨발. 그 쇼폼으로 맨날 뭐 그 막 유튜버들 엄청 잘 나가는 유튜버들이 그 쇼컷으로 막 뭐 브랜드 고르는 법 뭐 네 가지 하면서 막 이렇게 하잖아. 요번에 뭐 니트 네 가지 이런 것만 보고 사는 거야. 사람들이. 형 그거 봐요? 길게 보기도 그걸 싫은, 어떻게 봐? 길게 보기도 싫은 거지. 나는 진짜로 그러니까 그런 걸 보고 나도 자꾸 정말 사니까 안 보는 게 아니라 나는 그런 게 가끔 뜨잖아? 그러면 안 보이기로 숨겨. 몇 번 하니까 아예 안 뜨더라고. 난 그 가끔 아주 얘는 주변에 현직 있어서. 유튜브로 운영하고 있잖아. 뭐 얘는 현직 유튜브로 운영하는 애는 안 볼 수. 아니야 뭐그 사람들 욕하는 건 아니야. 사실. 그렇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사업 방식이고. 꼭 당연히 그것만 사람- 보지 마라. 근데- 이렇게 얘기하고 싶네. 아니 네. 근데 나는 내가 안 보고 싶은 거잖아. 네. 그럼 아유. 난 그냥 욕하지도 않고 그냥 안 보는 맞아. 거지. 그것도 선택이 잘. 이게 또 어떤 면으로 보자면 네. 유튜브라는 채널이 막 패션에 대해 이야기하고
막 이런 것들이 어떤 때는 진짜 족 같은 경우도 많거든. 그러니까 뭐 우리가 얘기하면 뭐 누구 말이 맞냐, 누구 말이 틀리냐, 뭐 이런 거에 대해서 갑론을박이 있고 뭐 여러 가지 뭐 사자성. 아니 막 여러 가지 막 문제들이 막 생기잖아. 생기니까 어찌 보면은 굉장히 유튜브 생태계 자체가 되게 피곤하다라는 생각을 했던 적도 많아. 그러니까 왜냐면은 아니 내가 이제 유튜브를 그만둘 때쯤에 내 심리 상태는 피곤한 상태인 거지. 그러니까 되게 뭐랄까 에센스룸을 그만둘 때. 에센스룸을 그게 규칙적으로 해서 그래. 맨날 이제 라이브 2번 해야 되고 콘텐츠 찍어야 이렇게 되고 하면 상관없는데. 하면은 근데 이제 이게 피곤함으로 확 온 거야. 그러니까 이제 더 피곤한데 난 정말로 조용히 내 브랜드를 하고 싶다. 그런데 이제 이 소통이 버릇으로 된 사람들이 소통을 안 하고 또 못 사는 거야. 근지러워. 인정하는 거야? 인정하는 거야? 아니 그러니까 내가 이게 왜냐면은 누군가한테 막 이런 의견도 듣고 싶고 맨날 혼자서만 있는 이 그치. 현상 자체를 5년 동안 안 해봤었잖아. 어. 그랬다가 그 5년이라는 시간을 나는 그런 소통으로 살았던 사람인가. 그러니까 이게 좋은 점과 단점이 존나 크게 존재를 하는 상황이 된 거야. 좋은 점과 단점이. 그 단점이라는 부분들도 있지만, 근데 지금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어떤 사람들이 또 어떤 의견을 내고 이야기를 할 거 아니야. 이게 라이브라는 거는 빌런들이 생길 수가 있는데 그치. 지금 이런 이야기들은 소통을 하고 사람들이랑 대화를 나눠본다라고 하면 분명히 이 소통 안에서 또 좋은 효과도 일어나. 그렇죠. 그게 그러니까 그 좋은 효과라는 건 내가 아까 그 얘기하던 거에서 갑자기 그래서 그런데 어떤 애가 그렇게 얘기하더라고. 그렇게 싸웠는데 빈티지가 뭐 이랬고 저랬고 처음에 빈티지를 이야기할 땐 그런 거지 같은 옷을 누가 입냐? 남이 입었던 건 안 입어서요. 이런 애들부터 시작해서 아니 입으라는 게 아니라 이게 좋은 거 있다. 있죠. 좋은 게 있고 이게 이것만의 맛이 있고 또 막 이런 이야기들도 했고 그리고 좋은 옷을 보려면 빈티지에 대한 이해가 어느 정도가 있고 보면 진짜 재밌다 옷이라는 그치. 거. 그게 이제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 좀 더 폭넓은 시야를 주기 위한 행위를 에센스룸에서 했어. 많이 이거 사실 그게 되게 근데- 긍정적인 효과였어요. 에센스룸. 근데 그게 또 긍정적인 효과라고 치면 확실한 긍정적인 효과는 나는 내가 그렇게 얘기했었어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친구가 근데 그 뒤로 한국에 좋은 빈티지를 파는 샵이 많이 생기게 됐어요. 맞아.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진짜 맞아. 그건 맞아. 예전에는 볼 수가 없었던 가격대 있는 빈티지들이나 좋은 것들을 막 구해서 파는 사람들도 생겨났고 그거를 직접 사는 사람들이 생기니까 수요가 생기니까 수요가 생기니까. 공급도 생기는 거야. 그러면 이건 되게 좋은 점인데 또 다른 단점들이 굉장히 그 빌런들이랑 싸워야 하고 여러 가지 피곤하고 또 그 사람들한테는 또 나는 안 좋은 사람이 되고 막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은 그러니까 이 소통 안에서 생기는 건데 좋은 거랑 안 좋은 게 같이 생기는 거야. 모든 일이 다 그렇죠. 난 라이브가 문제라고 봐. 라이브도 근데 왜 계속 계속 라이브야? 저는 안 하는데요. 저는 라이브 안 그러면 하는데. 옆에 있는 라이브가- 사람이 좆되든 말든 아이, 괜찮다는 거야? 라이브는 근데 아니지. 형 이렇게 마무리되면 안 돼. 아니, 그게- 라이브는 에센스룸의 정체성이야. 그게 아니라 일단 원탁 형이 이제 그거를 알고 잘 이제 헤쳐 나가려고 하고 있고. 뉴원이 네. 됐으니까. 근데 이유가- 진짜 좀 잘해 지금 보면은. 어떻게? 네. 나는 보기 좋아. 그 어떻게 보면 예전에 그 빌런들이라고 했던 친구들을 보면서 우리는 그때는 형들은 이제 화내고 이제 쫓아냈지만 걔네는 이제 고용을 해? 아니 이제 갖고 놀아. 그런 게 돼. 그러니까 되게 잘한다. 그러니까 그게 어. 내려놓는 건데 내려놓은 게 이제 그런 건 거지. 나는 그렇게 내려놨. 내가 너한테도 얘기했잖아. 그거 나를 싫어할 수도 있다니까. 싫어하지. 뭐 나도 씨발 인스타그램만 돌아다녀보고 죽여버리고 싶은 새끼들이 존나 많은데. 하루에 몇만 그냥 명도 뭐야? 아니 그냥 봐도 이 새끼는 뭐야 뭐 이럴 수 있잖아. 있지. 있을 수 혼자 있잖아. 맨날 궁시렁 이게 아니 이게 이러지. 이게 없다라고 하는 사람은 봐봐.
이 새끼 이거 봐봐. 아니 그래 그럴 수 있잖아. 근데 존나 웃겨. 근데 아이 저 씨바 새끼 존나 싫은데 좀 자꾸 눈에 띄어. 유튜브 키면 막 뭐 알고리즘으로 뜨고 뭐 그러면 걔네도 내가 싫을 수 있잖아. 이거를 인정을 해야 된다니까. 인정을 해야. 왜냐면 나도 싫은 새끼가 있는데. 그거 근데 인정해. 중요한 건 나도 걔네가 싫거든. 근데 우리는 안 보잖아, 그걸. 걔네도 우리가 싫으면 그만인 거야. 맞아. 그러니까 그거를 인정하는 순간에 뭔가 이렇게 빛이 보여? 아니 빛이 보인다라기보다는 그런 걸 한 것 같다고 원타이가. 그걸 해야 이제 할 수 있는데 내가 그 새끼를 알잖아. 누구 고원탁을? 나도 잘 알지. 근데 그게 말 조심해서 해야 돼. 이게 그래 니네도 맞아 이렇게 이게 존나 곰거든 안에서. 진심은 아니다. 진심일 수 열어서 진심이라고 존나 네이징을 한다. 난 이게 진짜 진심이라고 난 정말 진심이라고 네이징을 한다. 아니면 방송을 하고 있다. 둘 중에 하나지. 방송을 하는 건 다른 문제라는 생각으로 원탁이는 접근을 한 것 같다. 딱 갈른다. 방송은 방송이니까. 뭐 그 얘기는 나중에 뭐 원탁이 한번 모시고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보죠. 그럼 뭐 우리가 가? 내가 원탁이 말이지. 이런 것 때문에 내가 싸가지 없더라고. 싸가지 존나 없네요. 한 살 차인데 뭐. 한 살 차이면 친구지. 그렇죠. 다 이해하죠. 원탁이 화이팅. 네. 근데 이제 뭐 그러니까 되게 그러니까 아까는 우리가 또 무신사가 나쁘고 나쁘다고나. 나쁘다고는 하지 않았는데 무신사가 가진 대형 뭐 플랫폼의 그런 부정적이면 그런 것들 때문에 여러 가지 변화들이 한국에 생겼고 한국에 생기는 변화들은 되게 어떤 회기라도 만들어냈고 되게 그냥 너무 소비 자체를 생각 없이 쉽게 옷이라는 걸 좀 생각하고 샀으면 좋겠고 좀 더 좀 그렇잖아. 내 주머니에서 나가는 돈인데 얼마가 나가든 그쵸. 좀 약간 고민했으면 좋겠고 그 고민이 가격이 아니라 나한테 얼마나 잘 맞는 거고 나한테 얼마나 가치가 있는 것들을 가격 얘기 잘. 구매할 수 있는 거냐 이거여야 되는 게 그게 안 되는 아쉬운 부분이지만 근데 안 그런 친구들도 되게 많단 말이야. 되게 성장하고 성장하면서 좋은 것들 찾아다니고 이런 친구들도 많은데 이제 우리가 이제 방송하는 입장에서는 계속 그런 친구들이랑만 그런 친구들이 안 그렇지 않은 친구들이랑만 왜냐면 안 그렇지 않은 친구들은 자꾸 자기를 인정받으려고 하거든. 그런 친구들은 인정받으려고는 안 해. 왜냐면 맞아. 결이 같으니까. 근데 결이 다른 사람이 와서 인정해달라고 하니까 그게 이제 문제가 되니까 그러니까 모든 자꾸 싸우게 되고 대화를 이어나가야 되고 근데 그게 문제점은 아닌데 내 머리 안이 그게 문제점인 것처럼 보였다. 어차피 문제점이 아니야. 왜냐면 결이 다른 사람은 존재하니까. 어딘가에도 어디에도 무조건 존재할 무조건 사람들이고 존재하죠. 그럴 수밖에 없는 건데 그걸 인정하고 방송을 하자니 방송의 정체성이 없어지는 거. 그러니까 그렇게 뭐 여러 가지 그러니까 뭐가 정답일 수 없는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이 존재를 해서 그러니까 지금 뭐 그런 너도 아까 약간 뭐 그거에 대해서 얘기할 때 이제 뭐 싸다고만 안 샀으면 좋겠다. 뭐 이런 것도 이야기할 수가 없는 문제야. 그냥 이거를 그냥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저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잘. 판단은 각자 알아서 하시는 거니까. 각자 알아서 하는 게 맞아요. 남한테 저희는 그렇게 생각한다. 의견을 물어보는 게 어떻게 보면은 뭐 그들보다 어쨌든 형이나 우리 사람들이 좀 그래도 좀 인생의 선배니까 우리 의견을 듣고 싶어하는 걸 또 뭐라고 할 수는 없지 사실. 그걸 존나 딥하게 가져가자면 물어보는 것 자체가 문제야. 원래 그쵸. 내가 그 얘기를 하시는 거야. 경험으로서 이루어지는 아니 게. 내가 좋아하는 걸 왜 남한테 물어봐. 판단은 자기가 해야 돼. 그쵸. 맞아. 그건데. 나 그게 너무 좀 그랬어 항상. 그러니까 뭐 누군가 이게 좋아요라고 하면은 그게 왜 좋은지도 사실 물어봐 내가 사람들한테 이게 왜 좋은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러잖아? 그러면은
진짜로 자기만의 생각을 딱 가지고 그게 이게 좋습니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정말 드물어. 그냥 남들이 편승돼 가는 거예요. 이게 대중에 누가 좋다고 하니까 와 이거 와 하고 끌려가. 좋다고 했는데 뭐 가격도 싸고 뭐 그리고 내가 이유가 지금 그거밖에 찾는 안 돼. 거고 뭐 그렇게 하니까 그거밖에 이유를 못 대. 네. 그러니까 내가 진짜 좋은 거는 왜 좋은지 이유가 명확한 사람들이 정말 없어. 세상. 그 옷의 주관이 없는 그러니까 거지. 물어볼 게 아니라 이거지. 물어볼 놈한테 물어봐야 될 거야. 그러니까 아니 그게 나라 치면 내가 무슨 뭘 정립시킨 사람도 아니고 정답도 아닌데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걸 찾는다니까 요즘 사람들 애들이. 물어볼 사람을 예. 찾는 것 같은데 예. 여러분 그러니까 그거야. 그러니까 다 물어보려고 그러는 거야. 다 물어본 다음에 빨리 가고 싶은 거야. 사람. 그렇지. 그러니까 예. 요즘 그게 정보가 빠르니까. 너무 많으니까 내가 공부를 조금만 하면은 남들보다 좀 더 뭔가 지식이 있어 보이고 남들보다 뭔가 정상에 빨리 갈 수 있을 것 같고 이러는데 사실 이런 옷이나 어떤 문화 콘텐츠 쪽에 왕도는 사실 난 없다고 보거든. 진짜 경험이랑 어떤 내 공부로 쌓아나가서 내 세월이 묻지 않으면 사실 이거는 답이 없는 건데 공부가 아니라 어떤 분들은 즐기는 즐기고 경험이 정말 자기 재산인데 요즘 사람들이 누구한테 물어보고 그거를 해답처럼 자기가 머릿속에 박는 경우가 되게 많더라고. 누가 그랬는데 유튜브도 이렇게 보다 보면 그런 얘기를 많이 해. 애들이 보면 누가 이렇게 얘기했는데 형 라이브를 보다 보면은 운이 형님은 생각이 어떤 거야? 아, 그거 이간질하는 거 아니에요? 그럴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어떤 정답을 찾고 싶어하는 느낌이 되게 강해. 그러면은 정답이 없는 분야에서 정답을 찾는 나는 이 형들이 욕한 것도 한편으로 되게 이해가 되는 게 아니 씨발 그걸 어떻게 대답을 해줘. 그러니까 쌍욕이 나가는 거야. 내성 발톱 모자를 내성 발톱 핏의 모자가 있어. 내성 발톱 핏의 모자가 있는데 내성 발톱 핏의 모자를 전 좋아하는데 이 책이 확 그려져 있는 킬러 같은 약간 딱 그걸 좋아하는데 걔가 나한테 착샷을 보여주고 지 얼굴을 보여준 게 아니잖아. 그럼 내가 그냥 너무 구리지 않아? 난 너무 별로라고 생각하는데 라고 만약에 야 존나 구려 별로야 씨발 이렇게 얘기했어. 차우는 써도 괜찮던데 뭐 이런 식으로 처음은 당연히 괜찮지.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얘네랑 대화를 하니까 피곤한 거지. 신경질이 나게 만들어. 그렇지 그렇지. 맞아 그거 뭔지 그런 알아. 것도 있는데 이제 그러니까 이거를 이건 팟캐스트고 차우는 괜찮아. 만약에 내 라이브가 아니고 좋은 얘기야. 왜냐면 나는 얘기를 길게 하기 싫어서 그냥 빨리빨리 쳐내려는 방식. 뭐 이런 방식으로 라이브를 하는데 이건 좀 얘기를 길게 하면은 그냥 이 옷이라는 거를 패션에 대한 이야기냐 마무리하려면 제일 중요한 거는 세상에 정말로 옷을 좋아하는 걸 자기가 옷을 좋아한다는 걸 간지로 생각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것도 또 내가 새로운 제일 생각이네. 답답한 게 그거야 형. 그러니까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어야 나 옷 좋아해. 간지가 난다라고 생각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난 사실 그 말도 되게 어색하거든. 옷 좋아하는 사람 뭐 이런 말도 좀 약간 어색하지 않아요? 그런 말이 있나? 라이브에서 소통하면서 만들어낸 말들이 네. 있을 수밖에 없는 건데 네.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좋아하는 사람들 근데 옷에 관심 없는 사람도 있는데 왜냐하면 어떤 분야에 굉장히 성공한 위치에 높은 감도를 가진 사람은 웬만하면 다 괜찮긴 하거든. 다 괜찮아. 왜냐하면은 머리나 센스가 다른 사람보다 좋은 사람들이니까. 좋은 사람들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 홍상수의 셔츠핏이 좋은 거 이런 거 비슷한 거 그렇지. 어떤 인테리어를 되게 감각 있게 하는 사람이 옷을 못 입지 않죠. 아 당연하지. DJ는 음악을 트는 사람인데 음악을 트는 사람 중에 음악을 잘 트는 사람이 옷을 못 입는 경우가 잘 없지. 왜냐면은 이게 비슷한 결의 그런 센스니까. 라이프 스타일까지 묻어서 정말로 멋있는 간지라는 걸 낼 수가 있는 거잖아. 근데 그런 분야들이 보니까 이게 옷을 좋아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 필수 조건 같은 거지. 그런 사람들은 보통 다 옷을 좋아. 잘 입는다? 그러니까 뭐 기본 자기 스타일이 이게 예. 그러니까 자기 스타일을 가지고 그치. 있는 가장 첫 번째. 그렇죠. 근데 이제 그냥 좀 길게 했는데 그냥 내 얘기는 여기서 나는 마무리하고 싶은데 이 얘기를 하자면 마무리하고 싶은데 얘기를 하자. 패션 얘기하는 거잖아. 내가 뭐
멋이 있을 수 있는 새끼는 정해져 있다. 정해져 있을 수밖에 없고 똑같은 돈을 써도 어떤 놈은 더 멋있을 수 있고 어떤 놈은 더 멋이 없을 수가 있는데 이걸 자꾸 같은 돈을 쓰고 같은 상황에 처했고 같은 라인에 서서 내가 같은 걸 했을 때 이 사람만큼 멋있을 수 있지 않을까는 말이 안 돼. 말이 안 되는 거지. 그렇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무시하는 게 즐기는 게 먼저 요소가 돼야 돼. 그러니까 내가 그런 거 있잖아. 즐기듯 진지하대. 즐기듯 진지하게. 뉴드렁크 디렉터 AKA 김은. 뭘 샀는데 택배가 오는 것도 즐기는 거지. 그쵸. 그리고 그거 막 입어보고 막 이런 거 재밌잖아. 그치. 그걸 입고 나가는 것도 즐겁고. 내가 겸손한 마음으로 멋있어지려는 노력은 하되 이걸 내가 그냥 즐긴다는 마음으로 가야지. 남들보다 멋있으려고 하면 남들보다 내가 이렇게 하면 얘한테 물어봐서 빨리 답을 얻으면 얘보다 빨리 갈 수 있지 않을까. 왕도가 없는데 왕도가 없을 뿐더러 걔는 죽을 때까지 멋있어질 수 없는 그치. 그러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날지 아무도 장담할 수 없는 분야에 자꾸 정답을 걸어놓고 재밌게 즐기면 되는 부분은 자꾸 어떤 자기네가 배운 1 더하기 1은 2고 뭐 2 곱하기 2는 4인 것처럼 이걸 자꾸 대하려고 하면 이게 재미가 없으니까 자기네한테도 어떤 기술적인 다가오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들 있잖아. 유튜버들 이야기하는 뭐 어떤 컬러에 어떤 컬러를 매치 말도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나는 톤온톤 코디가 있어줘. 그러니까 이런 자켓에는 이런 모자를 써줘야 해. 이런 게 없고. 네, 그런 거에 이미 젖어 있어 애들이. 그러니까 자꾸 우리한테 그런 답을 원하는 것 같기도 하고. 무슨 답이 어디 있어? 답이. 그러니까 진짜로 옷을 좋아하고 어떤 그런 문화 콘텐츠를 좋아하는 애들은 뭐 어떤 현상에 대해서 이렇게 토론을 하고 논쟁을 하는 건 좋아하지만 그거를 답을 도출해내려고 하는 애는 사실 그거를 좋아하는 게 아니라고 봐. 나는 그 답이 어디 있어? 내가 어떤 생각을 가졌다고 그게 틀린 생각은 아니잖아 사실. 뭐 운영이 어떤 생각을 옷에 대해서 갖고 있고 내가 가진 생각이 이거야. 근데 서로 의견이 다를 수는 있지만 내가 운영 생각이 틀렸다고 얘기할 수는 없고 운영 생각 나를 보고 영수 생각이 틀렸다고 볼 수는 없고 이 형 절대 그런 소리는 안 하거든. 네 생각이 틀렸어라고 얘기는 안 해. 근데 뭐 어떤 발전적인 방향이 이런 식이면 어떻겠냐 이렇게 얘기를 하지. 근데 이 모든 게 다 무슨 정답을 정해놓고 전부 다. 그걸 얘기하는 애가 영수잖아. 나는 영수 네. 눈에 보이잖아. 네, 그렇지. 그러니까 그게 대화가 되는데 관계가 있고 대화한. 누군지가 안 보이잖아. 그렇죠. 아 씨발 뮤트 시켰어. 뭐야? 지금까지? 몰라. 어느 순간부터 안 뜨길래. 여보세요? 지금 돼요. 엄마. 왜 엄마를 얘기해? 아니 영수가 있어가지고. 근데 이제 왜 엄마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나는 그냥 좀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얘기는 그냥 즐기는 게 먼저였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하고 싶어. 그러니까 아니니까 15년 전 마음이 변하지 아니 않았네요? 모두가 한결같은 사람이었네. 야이 형처럼 한결같은 니네가 보듯이요. 즐기듯이 니네가 보듯이 이렇게 있는 사람들도 멋이 없어요. 네. 누구 눈에는 멋있을 수 있는데 누구 눈에 멋이 없을 수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누구도 뭐 그거에 정답을 줄 수가 없고 어떤 것도 없는데 그냥 자기가 즐기는 거야. 자기가 그냥 나 좀 멋있어진 것 같은데 뿌듯하고 나 이렇게 했는데 나 좀 이런 것 좀 볼까. 그리고 그게 원래 또 내가 산 옷에 관련된 어떤 다른 문화를에 대해서 조금 알려고 하는 이런 것들 재밌단 말이야. 재밌죠. 그러니까 그런 게 이제 즐기는 요소가 돼야 되는데 즐겨야 하고 또 하나를 더 얘기하자면 왕도가 없다. 내가 얘기하고 싶은 게 그거야. 진짜. 맞는 말인 것 같습니다. 네. 왕도가 어딨어? 왜 자꾸 정답을 내려달라고 하고 그걸 강요를 하고 싸우냐 이거지. 그리고 7만 원짜리를 사서 멋있어지려고 하지 마. 정확하네요. 왜 그 끝에 그렇게 촌철살인 같은 말을 해가지고 또 맞는 얘기지. 맞는 얘기지. 근데 그래 어쨌든 오늘 그 우리 자기 자칭 AKA 기분이랑 이제 네. 어떤 얘기를 해봤는데 좋은 얘기 좋은 얘기였고 어떤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뭐 정리를 하자면은 난 뭐 항상 그래요. 좀 뭐든 여러분들이 지금 이거 방송을 보는 사람은 적어도
어쨌든 정답이 정해져 있는 어떤 그런 산업을 좋아하는 사람이 아닐 거라고 나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누구의 생각이 맞고 틀리건 존재하지 않으니 여러분들의 생각대로 그리고 뭐든 내가 하고 싶은 게 있으면 좀 즐겨라. 이런 얘기를 해주고 싶어요, 저도. 네, 알겠습니다. 뭐 즐거웠습니까? 아주 좋은 방송인 것 같아요. 이제 저 형이 예. 지금 막말로 족 같아서 그렇지. 예. 이런 얘기는 진짜 예. 좋은 얘기들을 많이 했어요. 저 형도 라이트 만족할 하기가. 거야. 지금 형- 자기 어깨 올라갔잖아. 내가 말을 존나 잘해. 형 여기서 더 이상 얘기하지 마. 어. 역시 기분이야. 말을 존나 잘해.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네.